자, 통계편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 확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이어지게 된 통계 내용인데요. 이 통계 내용은, 일단 가장 기본이 돼야 될 내용이 확률 계산이 잘 되셔야 돼요. 물론, 통계 자체 내에서는 확률이 단순하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을 빨리 구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무엇인가 해석이 바로 이제 평균과 표준편차 계산하는 건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통계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확률 계산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좀 기초가 잡혀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 파트에서 하게 될 내용이 크게 이제 정립하자면 우리가 통계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시도할 거예요. 여기 하나 이산 변수에 대해서요. 하나는 연속 변수에 대해서요. 자,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의 어떤 차이점은 뭐냐면 이산 변수는 이 단어 자체 이산, 우리가 이산 가족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변수. 예를 들어서 사람 수 아니면 점수,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수학 시험 점수, 영어 시험 점수 10점, 20점, 13점, 15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셀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연속 변수는 뭐냐면요. 어떤 우리가 오늘 하루에서 어떤 온도, 갑자기 10도에서 11도, 11도에서 12도 이렇게 변하진 않잖아요. 그죠? 10도에서 12도까지 변화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계속 이게 스무스하게 연속적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한 변수들, 또 키라든지 그런 경우. 어쨌거나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테고요. 이산 변수에서 이산 변수를 조금 구분하자면 이산 변수 중에서도 표가 원활하게 그려지는 경우. 자, 이산 변수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 표로 해석합니다. 모두 표로 해석을 할 텐데 그 표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나가 바로 이항 공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항 공포. 자, 연속 변수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그래프로 해석할 거예요. 그래프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조금 힘든 해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 정규 분포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큰 틀을 여기까지만 좀 기억할게요. 여기까지만. 이산 분포와 연속 분포. 이산 분포는 모두 표로 해석하겠다. 연속 분포는 모두 그래프로 해석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산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또 연속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분포가 어떠한 배치 상태에 대한 표입니다. 가능한 어떠한 상황을 모두 어떻게 보면 표현하겠다. 표로요 또는 그래프로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치를 할 거냐? 확률입니다. 확률에 대한 분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자, 확률은 우리가 모두 다 배워야 할 거예요. 모든 가능성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확률을 다 표현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했으면 뭔가 우리는 정보를 얻어내야 되겠죠. 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보가 바로 평균과 표준편차예요. 자, 그러면 일단 당분간 이산 분포에 대해서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산 분포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표 만들어야 된다고요. 표. 정확하게 말하면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의 분포. 자, 그러면 볼게요. 2번 보면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답니다. 이미 어떠한 시행이 있었는데 그 시행의 가능성을 모두 다 조사해봤어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입니다.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 이 사건이 무엇이 나올 수도 있냐면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무엇이 나올 수 있냐면 0이 나올 수 있답니다. 무엇이 나올 수 있냐면 1도 나올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쓸 거라고요? 확률에 대한 표를 쓸 거라고요.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확률의 계산하면서 확률의 계산을 모두 무엇으로 해석했죠? 벤 다이어그램에다 해석을 했죠. 그런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 대신에 표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로. 아무튼 이때 이 밑에다가 확률을 표현할 겁니다. 지금 x가 나올 확률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x의 확률. 네, x 이퀄 20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수열에서 일반항을 쓰듯이 확률에서도 어떤 일반항의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 20x를 써서 많이 나타내니까요. 요거 그냥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이렇게 쓰다든가 또는 이렇게 쓰다거나 이렇게. 자, 그때 조사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요 2분의 1합니다. 0이 나올 확률이요 2분의 1합니다. 1이 나올 확률이요 a제곱이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 확률에 대한 표가 다 작성이 됐어요. 선생님 지난 강의에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률의 총합 얼마라고 했죠? 1이라고 했죠. 그럼 이 확률의 총합은 1 나와야 돼요. 이 사건.
우리가 주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그리고 이제 교집합도 보통 형성이 돼 있었는데, 자,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1의 사건, 0의 사건, 1의 사건, 뭐, 각각의 확률이 이미 다 벤 다이어그램처럼 표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의 총합을 얼마입니까? 1 나와야 되겠죠. 확률의 총합 1을. 자, 우리가 기억합시다. 첫 번째, 확률 총합 1입니다. 확률 총합 1. 자, 그리고요, 이 확률, 이건 확률이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1에서의 확률, 0에서의 확률, 1에서의 확률. 자, 확률, 개별적인 이 확률이 무엇을, 0보다 작을 수 없죠. 음수는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이 무엇보다요? 1을 초과할 수도 없죠. 그죠? 따라서 이 확률은 모두 다 각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 두 가지. 일단은 이 표 정리하는 것만 할게요. 오늘은 지금 이 강의에서는 이 다음에 정보를 뽑아내지 않을 겁니다. 그 정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요. 아직은 거기까지 하지 않을게요. 그냥 표 정리하는 방법만 할게요. 자, 그러면 확률 총합 1이니까요. 2분의 1이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A의 제곱. 요거 1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면에 2 곱해서 정리할게요. 2A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 다음에 요거 넘어와서 마이너스 1 이퀄 0이죠. 그러면 1, 2 인수분해.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되나요? 따라서 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1 이퀄 0이고요. 자, A 값은 그 마이너스 1과 A 값 2분의 1일 텐데,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음수가 돼버리죠. 그죠? 따라서 요거는 배제해야 되겠네요. 자, A 값이 2분의 1이었을 때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되면서 확률의 총합 조건 1 만족하고요. 각각도 0 이상 1 이하가 된다라고 보여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에서 3번처럼 표가 다 작성이 되는, 이제 표가 다 해야 돼요. 무조건 2, 3 분포는 표가 다 완성이 돼야 됩니다. 자, 표가 완성이 돼 있어요. A 값 2분의 1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표는, 여기는 4분의 1이요. 여기는 2분의 1이요. 여기는 4분의 1이요. 자, 이렇게 표가 완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 표가 다 완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될 건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균 분산이, 평균과 표준 편차지만 이 각각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이게 무슨 뜻이죠? X가 0일 확률의 뜻입니다. X가 0일 확률, X가 0일 확률. 요거 답하시오 그 말이에요. 2분의 1. 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요. X가 0 이상 1 확률. X가 0 이상, 여기죠. 0 이상의 확률. 얼마죠? 2분의 1 더하기 40에. 이렇게 해서 이게 확률의 표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 기호의 표현이니까요. 기호의 표현을 지금, 좀 어떤 뜻인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는, 17번은 이산 확률 변수 X, 이산 확률 변수 X가요, 나와 있는데, 이 X에 대한 표현을, 즉,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쓰고요, 거기에 대한 확률을 지금 표로 작성해야 됩니다. 즉, 이산 확률 분포표, 확률에 대한 분포를, 확률이죠. 확률에 대한 이 상황을 다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확률에 대한 표현을 표로 하자.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이산 확률 분포표. 자, 그런데 이 표 대신에요, 무엇이 나오냐면요,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면서,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면서, 요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요, 확률입니다. 확률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를 주지 않고요, 그냥 식으로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요. 식으로. 확률에 대한 표현을 표 대신 식으로 줬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요? 무조건 표로 바꿔야 된다고요. 자, 표로 바꾸겠습니다. 자, 표. 여기 위에 X, 밑에다가 각각에 따른 확률. 그럼 이 X가 무엇이 가능합니까? 문제에서 줬어요. 이 라지X나 지금 스몰 X입니다. 근데 스몰 X가 1, 2, 3, 4라고 했죠. 그죠? 그럼 결국은 X가 1, 2, 3, 4 가능하니, 그럼 결국 표는 4개입니다. 1, 2, 3, 4. 이렇게. 자, 그러면 1에 대한 확률이 얼마입니까? X값이 1이면요. X값이 1이면 이게 확률의 뜻입니다. 확률의 뜻. 어떻게 보면 확률을 마치 수열처럼 또는 함수처럼 줬다라고 해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확률을 식으로 줬다. 표 대신 식으로 줬으니까 표로 바꿔서 해봐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일 때 확률 얼마입니까? 1일 때 확률 A분의 1이죠. A분의 1. 2일 때 확률 얼마입니까? A분의 2가 되겠죠. 3일 때 확률은 A분의 3이겠죠. 4일 때 확률은요. A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확률의 총합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자, 통분되어 있으니까 A분의 1
2, 3, 4. 확률을 총합 1 나와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A 값은 10분의 10인가요? A 값은 10 나오네요. 자, 그럼 A 값 10이면 모두 다 양수죠. 어쨌든 0하고 1 사이에 들어가죠. 결국은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다 완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자, 그럼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x가 2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이하의 확률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10분의 3이라고. 또는 2 이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할 겁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할 거네요. 아무튼 표가 완성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표가 완성되는 게. 자, 그 다음에 44번 같은 경우에 보면 44번에 이제는 표라든지 표 대신 함수의 식을 주든지 하면 우리가 그냥 좀 원활하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조차도 주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을 하라고 하는 문장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주를 이룰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동전 두 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라고 했습니다. 이 x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x가 무엇이었죠? 동전 두 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입니다. 개수.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표를 작성합시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여기다 표현하는 거예요. x라고 하는 것은요. 자, 동전 두 개 던져서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개수. 앞면에 나올 수 있는 개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빵개고요.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면 한 개가 앞면이 나올 수 있고요.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앞면의 개수예요, 개수.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 단위를 썼어요, 동간. 자, 그럼 이때 확률을 씁시다. 확률. 자, 동전 두 개 던져서 앞면의 개수가 빵개에 그러면 동전 두 개 중에서 앞면의 개수가 빵개. 동전 두 개 던져서 앞면 빵개. 자, 우리가 특히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는 이 이후에 나중에 이제 선생님 2, 3분표 중에서 표가 해석이 힘든 경우가 이제 이항분법 하나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다 우리가 독립시행을 좀 많이 소재를 시켜줘요. 자, 그래서 동전 던지기는 자꾸 써먹겠습니다. 자, 동전 던져서 앞면이 빵개라는 얘기는 앞면이 없고요. 뒷면만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얘는요 2분의 1의 0제곱 앞면, 그 다음에 뒷면 2분의 1의 2제곱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앞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C요. 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네요. 여기.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동전 두 개 던져서 앞면이 한 개 나왔대요. 결과적으로 앞면 하나, 뒷면 하나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앞면 2분의 1의 1제곱, 뒷면 2분의 1의 1제곱, 순서배열 2C1이 되겠죠. 자, 여기 들어가야 되겠고요. 여기는요, 앞면이 두 개라는 뜻이니까요. 앞면 두 개, 뒷면 빵개라는 뜻이죠. 결국은 2분의 1의 2제곱, 2분의 1의 0제곱, 순서별 2C. 요게 여기 계산이 돼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계산 결과가 4분의 1인가요? 4분의 1. 여기가 4분의 2인가요? 약분 없이 쓸게요. 네, 4분의 1. 이렇게 되면서 표가 완성이 되고요. 그 뒤로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준비를 일단 해놓은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51번에 51번에 보면 검은 공 두 개와 검은 공 두 개의 X가 표시되겠습니다. 흰 공 4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3개의 공을 꺼낸답니다. 동시에 3개의 공을 꺼낸대요. 그랬을 때 나오는 3개 꺼낼 때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입니다. 검은 공의 개수. 여기서는 검은 공의 개수를 X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은 공을 우리가 주인공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모두 다 우리를 일단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이게 검은 공의 개수예요. 3개 꺼지고 됐을 때 검은 공의 개수. 최악의 상황에서는 검은 공이 안 나올 수도 있죠. 흰 공만 3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은 공의 개수는 빵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쓸게요. 검은 공이 3개를 여기서 뽑았는데 조금 운이 좋아져서 검은 공이 1개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몇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2개 나올 수도 있겠죠. 2개. 검은 공이 2개 나올 수도. 검은 공이 3개 나올 수는 없죠. 여기서 3개 뽑았는데 3개 다 검은 공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검은 공의 개수가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검은 공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일단 다 표시를 했고요. 이때 이 확률 분포표 3칸만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울게요. 자, 3개 뽑아서 검은 공이 빵개 나와야 된대요. 3개 뽑아서 검은 공이 빵개 나온다는 결과적으로 다른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여기는 검은 공 빵개, 흰 공이
3개 나와라 그 뜻일 겁니다. 검은 공 1개, 흰 공 3개라는 뜻. 자, 이제 뽑을게요. 여기서 3개 뽑을 겁니다. 하나씩 뽑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3개 뽑습니다. 6C 3분의 검은 공 안 뽑고요. 흰 공만 3개 뽑을 겁니다. 여기서 안 뽑을 거예요. 2C 0 곱하기 여기서 3개 뽑을 겁니다. 4C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뜻은요. 여기서 3개를 뽑는데요. 검은 공 하나 뽑으래요. 그럼 당연히 흰 공은 2개 뽑아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검은 공 1개, 흰 공 3개라는 뜻일 겁니다. 즉 여기가 6C 3분의 2C 1 곱하기 4C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요. 검은 공 2개, 흰 공 1개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6C 3분의 2C 2 곱하기 4C 1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로 작성이 되면 그 다음 우리는 이제 평균과 표준편차 해석이 될 겁니다. 가로 가다가 이 표를요. 확률 질량 함수로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표가 작성이 되는데 이것을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해봐라. 확률 질량 함수는 아까 뭐였냐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수열의 일반항처럼 이 확률에 대한 일반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x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x개라고 한다면 여기서 3개를 뽑되 6C3은 똑같죠. 여기에 6C3은 규칙성 발견해 두었습니다. 6C3분의 검은 공 x에 뽑으래요. 그러면 2CX가 되겠죠. 그럼 흰 공은 몇 개 뽑아야 되죠? 흰 공은 총 3개 뽑은 거니까요. 검은 공 x가 없어요. 흰 공은 300x개 뽑겠죠. 여기에 4C 3-x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좀 규칙성 뭐냐면 2C0 4C3 2C1 4C2 여기 개수가 항상 더해서 3이죠. 더해서 3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2, 1이니까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컴비네이션 다 4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떤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부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규칙성 발견해서 쓰시면 돼요. 이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쓰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내야 되는데 대신에 x 값은 얼마부터요? 이게 지금 x죠. 0이나 1이나 2가 가능하다. 0, 1, 2다. 이렇게 해서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67번까지 이어지니까요. 67번까지. 여러분 이제 67번까지는 단순하게 어떤 나올 수 있는 사건,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을 표현하고요. 거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겠다. 즉 표로 지금 만들어 두겠다 정도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의 해석은 해드릴게요. 여기서 근데 하나 두시게 될 것은 확률의 총합이 1 나와야 돼요 라고 해서 어떠한 계산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 문자가 2개 이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각각의 확률은 0 이상 1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만 취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68번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평균과 표준편차 계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